첫 번째 주제는요. 묻고 싶은 살인의 진실,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입니다. 예, 뭐 묻지마 살인 사건이지만 정말 우리 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사건이죠. 근데 이게 또 뭐 언론계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방면으로 초점을 맞춰서 다루고 있는데 뭐 혐오 문제도 다루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연일 뭐 계속되는 추모 물결도 좀 있고요. 그런 부분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기자님 설명 좀 해주시죠. 지금 너무 핫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어서 뭐 방송을 뭐 많이 보셔가지고 알고 계실 텐데요. 일단은 사건은 지난 17일 날 새벽에 일어났죠. 새벽 1시 20분경에 강남역 인근 남녀가 같이 쓸 수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초반 여성이 칼에 찔려가지고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죠. 근데 알고 봤더니 범인이 지금 현재 잡힌 상황이죠. 잡혀 있는데 이 뭐 어쨌든 범인이 잡힌 거는 당연한 얘기인 거고,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랑 달리 좀 공분을 사고 있어요. 왜냐면 잡힌 다음에 처음에 이 잡혔던 그 살인자가 말한 게 살해 용의자죠. 용의자가 말한 게 여자라서 죽였다라는 말을 했다는 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게 이제 뭐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, 일단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그것도 불식간에 사망에 이르게끔 칼로 찔러서 죽인 사건이기 때문에, 거기다 또 성적인 얘기까지, 그러니까 여성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 문제가 지금은 핫한 이슈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중입니다. 녹화일인 오늘 그 사건 용의자 김모 씨가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고 하네요. 지금 뭐 전국적으로 추모 열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, 사회적인 분위기상으로도 봐도 굉장히 그게 굉장히 그 현장 자체 검증하는데 뭔가 만만치 않은 분위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? 뭐 예. 여느 현장 검증과 좀 다르다, 뭐 같다,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일단은 이제 이분이,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, 보통 이제 현장 검증을 시작하면은 현장 검증하기 전에 대기에 있던 언론사 기자들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질문을 안 하는 뭐 피의자나 용의자가 계신 반면에 뭐 간단한 얘기를 하는 분들, 또는 뭐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하는 분들,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말을 좀 많이 하셨어요. 평상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현장 검증 갔을 때 피의자들은 거의 고개 숙이고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쓴 채 거의 들리랑 말라간 소리로 뭐 죄송합니다 정도 들리거나 아니면 말을 아예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, 이분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개인적인 원한은 없었고, 뭐 유가족한테 죄송하다, 그다음에 왜 살인을 했냐, 뭐 이런 거는 수사기관이 조사 받았으니까 거기에 물어봐라 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족족에 대해서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다 질문에 대답을 해서,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분이 이 사람이 진짜 살인자가 맞아? 살인 용의자가 맞아?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담담하게 현장 검증을 진행한 특징이 있었죠. 지금 이게 보니까 초반에 이분이 뭐 여자가 싫어서 뭐 살인을 했다 뭐 이렇게 밝히는 바람에 지금 아마 언론에서 이제 그 취지가, 그리고 사람들이 분위기가, 뭐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데 분위기가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 같아요, 이게 자체가. 근데 실질적으로 그쪽이라기보다는 이분이 뭐 정신질환을 좀 앓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뭐 이름이 조현병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국민들한테 생소한 것 같아요.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, 이번 사건을 계기로. 근데 이게 뭐 어떤 건지 기자님 좀 뭐 나온 게 있던가요? 이게 무슨 병이다 이런 거는 뭐 의학계에서.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흔히 듣던 병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분열증이라고, 정신분열병에서 일반적인 제가 알기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흔히 등장하는 인물이지 않나 환청 싶어요. 들리고, 예, 그쵸. 망상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요. 환상이랑 현실을 구분 못하고, 그다음에 뭐 누군가 막 수덕수덕대고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, 뭐 같이 있는 장소에서도 아무런 환청이나, 그러니까 아무로도 얘기하지 않는데 환청 같은 게 들리고 먹을 것을 보기도 하고, 심지어 심각해지면 뭐,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정신분열증 환자 얘기할 때 흔히 했던 말인데, 그 말 자체, 정신분열증이란 말 자체에 대한 어감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되게 안 좋다 보니까 뭐 요즘은 조현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조현병은 저희가 흔히 들었던 그러니까 정신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의뢰인 중에 그런 분이 진짜 있었어요. 조현병 근데 저 환자 몰랐어요, 있었어요?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갔을 때는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한 건 민사 사건이었는데, 뭐 변호사님 제가 사실 지금 뭐 형사 뭐 고소를 당했다 이래 중간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, 뭐 지나가던 여자를 뭐 이렇게 만졌나? 추행을 했나? 이런 거였는데 나이가 한 50대 되신 분이에요. 그래서 한 20살 정도 된 여자애를 막 그렇게 만지시고 말했나 봐요.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나이도 너무 많은데. 근데 만지면서 왜 만지셨어요? 이러니까
연락처 좀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. 그 20살짜리한테.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뭐 조금 이상하다 제가 사실 좀 어디가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그런 정신분열 그런 거 치료 이렇게 그 당시 일기장을 저한테 갖다 주셔가지고 봤는데 그 매일매일 자기가 한 것들을 자기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써요. 근데 그 내용들이 다 환청이에요. 아, 그러면은 조현병이라는 거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명확히 인식은 하는 거네요? 그쵸. 그쵸? 구분을 그러니까 못하는 거 내가 같아요.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게 아니고 나는 일단 그런 짓을 한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은 한다는 거네요. 근데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 누가 뭐 귀에다 환청이 들려서 나한테 뭐가 이렇게 됐어, 하라고 했어,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을 다 있고. 그렇게 된다. 근데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해요. 그러니까 일단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요즘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 유병률이 0.1%에서 한 0.2% 정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대략 5천만 명이라고 따졌을 때 50만 명 정도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. 되게 많은 사람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2012년도 대검찰청의 범죄율 발표에 따르면은 정신질환자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10%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일반인이 범죄 저지르는 것의 10% 정도가 조현병 환자들,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보고 있고 또 공격성이나 뭐 파괴성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 얘기하는 이런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전혀 달리 이 환자들,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율이나 폭력성이 되게 낮은 축에 속한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고 그래서 조현병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건을 봤을 때 조현병이 사건을 유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. 그리고 또 조현병 환자가 그런 사건을 일으킨다라고 또 속단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된다. 이런 게 이제 의료계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. 사실 우리가 이런 신문을 보면 우리처럼 이런 증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범죄의 결과를 놓고 정말 많이 미친놈이구나라고 막 생각을 할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잔혹하게 알지도 못한 사람 묻지마 살인했으면 얘는 완전 미친놈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은 뭐 그렇게 완전 미친 증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. 근데 사실은. 일상생활을 다 하셨던 분이었을 그쵸. 거 아니에요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는. 그러니까 일도 하고 뭐 그렇게 되니까. 신자동 현우님 말처럼 뭐 이번 사건을 너무 네. 막 여성 혐오 이런 게 일반화 오류가 너무 심한 것 같다. 네. 근데 이런 의견 진짜 많거든요. 네. 여자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여성 혐오나 뭐 남성 혐오, 남녀 근데 혐오 원래 범죄 이렇게 피해자는 넘어갔는데 모든 사건에서 여자 아동이 많아요. 그쵸. 왜냐면 저도 얘기하고 싶은 남자들도 조폭도 자기보다 더 센 조폭은 안 건드리거든요. 근데 자기보다 이제 저항할 힘이 좀 적은 원래 여자나 아동들한테 원래 훨씬 더 그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이 사람이 꼭 뭔가 여성 혐오자라서라기보다는 뭔가 쉬운 상대를 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러네요. 근데 지금 이게 그 인터뷰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계속 뭐 남녀 혐오가 어떻게 보면 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, 그러니까 정신질환보다도 남녀 혐오가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. 근데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남성 혐오, 여성 혐오인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. 사실 프로파일러들이 보통 그 사람 범죄 어떤 원인으로 범죄를 했는지 분석하는데 최소 3개월, 6개월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어떤 되게 굉장히 다양한 정말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받은 사람일 것 같고 반드시 꼭 여성 혐오 그쪽으로만 한정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.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 사건을 남녀 혐오 쪽으로 몰고 가는 건 분명히 언론이 잘못한 프레임인 것 같긴 해요. 처음에 애초에 나왔던 말 확인됐다 확인되지 않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아무리 용의자가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단적으로 가지고 여성 혐오다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피해자가 남자고 가해자가 여성일 경우였을 때에도 이게 뭐 남성에 대한 혐오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. 네. 그냥 남자가 싫었다.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. 오히려 남자가 여성을 되게 많이 괴롭혔나 보다라는 시각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시각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남성이 여성을 아무런 관련도 없는 여성을 칼로 찔러 죽였다. 이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은 거기다가 이제 여성이 싫다. 여성 혐오자가 끝끝내 이제 살인까지 저지른 지경까지 왔구나라는 아주 되게 단순한 논리적인 접근을 간 것 같아서 뭐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언론이 너무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. 이게 이 사건이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뭐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여태까지 뭐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좀 재조명을 받는 어떤 이슈가 돼버리긴 했어요. 근데 이게 관련해서 좀 어처구니 없는 핑크 코끼리 폭행 사건? 이건 뭔가요 도대체? 이 핑크 코끼리 옷을 입은 분이 여기 추모 현장이 됐잖아요. 강남 그 살인 사건 났던 이 현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추모객이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추모 활동을 하는데 옆에서 이제
그렇게 써가지고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. 뭐 육식동물이라고. 그죠, 육식동물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 같은- 남녀 같이 잘 살자 뭐 이런 내용. 그런 내용을 그런 그래서 내용이라고요? 퍼뜨리고 다녔는데 이분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일간 베스트 쪽 사람이라는 얘기가 돌면서 일베다 글을 올리신 사람인 거죠? 그렇죠. 뭐, 그래서 예. 현장에 있는 분들과 마찰이 생겼고 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옷을 벗기고 가면을 벗기려고 했던 아, 누군지. 분에 대해서 이분이 고소를 한 상황이 된 거죠. 자기가 이제 뭐 맞았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신 것 예,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성 혐오 논란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지금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이번 사건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 측면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살인이 벌어졌는데 묻지마 살인이 벌어졌는데 그게 남성이 여성한테 한 살인이고 최초에 이 남성이 한 말이 뭐 여자가 싫어서 그랬다라는 이 그러니까 단편적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언론에서는 여성 혐오 로 프레임을 짜서 프레임을 끌고 짜서 가는 거죠. 던졌고 예. 그걸 또 이분들이 제대로 또 받아들였다라고 보이는 수도 있죠. 그러니까 남녀 혐오하는 그러니까 특히 여성을 혐오하는 사이트 뭐 일베가 대표될 텐데 일베에서도 이거 딱 걸리니까 이거 딱 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저는 이 부분은 괜찮다고 봐요. 그러니까 여성이 피해자가 많다라고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런 강력범죄에 대해서 여성이 묻지마 범죄는 특히 쉽게 여성이나 약자, 할머니, 뭐 노약자들이 피해자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얘기를 해보고 사회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. 남녀 싸울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. 근데 요번에 또 하나 더 이슈화된 게 뭐냐면 이거 공용 화장실에서 벌어졌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는 보통 이렇게 뭐 맥주집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건물 내에 화장실이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대변기 하나, 소변기 하나, 남자용 소변기 하나 그리고 아예 칸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앞에 문에다가는 남녀 이렇게 같이 표시되어 있는 그 화장실 표시를 해놓는 그런 데가 좀 있는데요. 요번에도 아마 그 범행 장소가 그런 곳으로 보여요. 그래서 이게 지금 공용 화장실에 대해서도 이게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. 그쵸, 있죠. 예. 이건 어떤가요? 이게 무슨 뭐 안전사각지대다. 여기가 지금 우리 이제 그런 문화가 생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젊은 층에서 이제 술을 먹다 보면은 여자친구가 화장실 간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갈 것 같아요. 그 앞에. 그래서 따라가면 남자들이 이렇게 쭉 그냥 줄을 서서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참 웃지 못한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술 먹다 말고 여자친구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 같이 일어나서 무조건 가는 거야. 솔직히 전 이 공용 화장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 들긴 해요. 공용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우연히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공용 화장실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가 더 맞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게 공용 화장실이 그러니까 남녀 공용 화장실이 없다라면은 이렇게 묻지마 범죄하는 사람이 약자인 여성을 해하고자 하는 장소들은 여기 아니고도 은밀한 장소들이 많다고 보거든요. 뭐 지하 주차장도 있을 거고 그 외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공용 화장실 문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바라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. 접근하기는 좀 쉬웠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굉장히 무방비한 곳이잖아요. 근데 공용이기 때문에 남자가 들어오더라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을 거고 그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뭐 범행 장소가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긴 해요. 요즘 들어 진짜 강력범죄들, 그러니까 특히 여성이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들이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있잖아요. 그럼 꾸준히 왔고 또 장소들이 지금 이제 뭐 남녀 공용 화장실이 이번에는 좀 집중됐지만 이런 데 말고도 뭐 지하 주차장이랄지 아니면 우리나라 곳곳을 보면은 곳곳에 범죄가 일어날 만한 그럴 만한 장소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.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좀 이거를 좀 대비를 할 수 있고 좀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여기가 좀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주고 그다음 일반 국민들도 단순히 이제 묻지마 범죄가 뭐 무섭다 위험하다 그래서 움츠러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까 뭐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진짜 마음의 병이 생겼다면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는 그 사회 자체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구조적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전체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. 속 박사님 아까 저기 좋은 위에 의견 주신 것 좋은 같은데 의견 주셨던 것 같아요. 네, 예. 변호사님이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. 뭐 예. 사회 자체가 건강해지면 범죄가 많이 줄어들 거다.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. 뭐 사회 자체가 너무 힘들다. 근데 왜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낙오되면 패배자가 된다 이런 인식 자체가 조금 한국이 좀 심한 것 같아요. 사실 어느 직종이든 어느 직위에 있든 간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. 저마다의 다 스트레스를 갖고 사는 건데 너무 이제 그런 직업이나 뭐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실수라면은 대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네, 없게끔 그런 것도 있고.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분위기와 문화도 조금 문제가 그쵸.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신데요. 예.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사회적인 안전 울타리라고 해야 되나? 너무 이렇게 구별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은 것 네,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꼭 정신질환이 없어도요. 왜 이제 날씨가 더워지잖아요. 습해지고 그러면은
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술 먹고 많이 싸우게 되고 불쾌하니까 불쾌지수가 올라가니까 맞아요. 멀쩡하던 사람도 갑자기 횟가닥 하는 거예요. 그런 과정에서 뭐 지기 싫든 자존심이든 뭐든 간에 미쳐가지고 뭐 병으로 사람 머리 쳐서 죽이는 사람들도 나오고요. 그러니까. 예, 그렇게 저도 잠 못 자고 따지고 이러면 되게 성격 이상해지거든요. 그렇죠. 아유, 그러면서 안 이상해지면 또 이상한 거지. 예민해져요, 예민해져. 예, 안 예민해질 수가 없는 거죠. 진짜로. 그래서 그렇게 되는 어떤 사회 분위기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선에서 정신과 저희가 너무 비싸대요. 예. 실제로. 뭐 의료보험도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나 훨씬 더 봐요. 많겠죠. 너무 예. 비싸대요. 막 일반 이런 몇만 원이 아니라 몇십만 원 이래서. 컨설팅료가 그렇게 비싸다는 네, 거죠.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컨설팅이 아니라 치료겠군요, 그거는. 예, 아무튼 여러분들 뭐 의견도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요.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다 같이 계속 공론화하고 예,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예.